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감사가 성적표는 낙제점, 말이 좋아서 D- 성적이지 NGO 시민평가단이 내린 점수 아니겠습니까? 점수 자체를 말할 수조차 없는 불량자들의 광대춤 한판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올바른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D-11 오늘 자고 나면은 D-열흘 이재명의 선고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번 국감을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를 하는 국정감사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못난이 광대들이 정신 나간 춤을 추다가 그냥 들어간 미친 굿판의 한판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정부의 실정을 파악하고 개선을 바라는 것이 국정감사의 원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감을 하는 위원회가 피감 기간을 몰아세운 26일간 호통친 갑질의 그런 기간이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국감이지만 부적격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갑질을 한 그런 기간이었다. 역대 어느 국회를 돌아보더라도 이런 저질 국감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못난 자들이 부적격한 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막춤을 추어댄 그런 기간 아니었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17개의 위원회 가운데서도 과방위 그리고 법사위가 단연 금메달을 다투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역설적인 얘기지요. 금메달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오늘 법사위 국감장에서 인격 살인하는 장면과 운영위에서 했던 그런 막말,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기사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죠. 법무부 차관이 나왔었는데 국회의원의 몸종입니까? 하인 머슴입니까? 법무부 차관 정도면 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직자입니다. 최소한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출직의 의원들이고 공무원은 임명직일 뿐이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출직 의원들은 아주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고 임명된 사람들은 공직자, 고위 공직자라 할지라도 인격이 모자란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정감사의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가장 못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아니었었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서영교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해서 김건희 특검을 몰아가기 위해 모는 그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건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연관시켜서 질문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몇 년 선고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왜 대답을 못합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거푸 앙칼지게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정정래 기가 막힌 사람이 있죠. 위원장치고 이렇게 함량이 부족한 사람이 있었을까? 엿장수 가위질 하듯이 품앗이로 끼어듭니다. 김서구 차관 몇 번이나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 안 합니까?
차관이 뭔데 답변을 안 하고 뭐 하러 거기 앉아 있어요? 법무부는 신이 내린 그런 부서인가? 내가 견해를 물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정청래는 횡성수소를 합니다. 횡설수소를 합니다. 끼어들기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날 마지막 날까지도 끼어들기에 아주 열심을 보이는 것이 정청래였습니다. 왜 답변을 거부하느냐? 정청래나 서영교가 주거니 받거니 김석우 차관을 몰아세웁니다. 법무부 차관도 국민이고 고위공직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영교는 정청래는 말할 것도 없고 서영교는 입이 열이 있어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국회가 직업 알선 소개소가 아닌데 가족들 취직시키려고 배지를 달았느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런 소문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교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부끄러움을 난다라고 한다면은 머리를 숙이고 그냥 조용히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배지를 달았으니까 그냥 임기 내내 봉구만 축내는 의원 되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얼마나 지저분한데 남을 지적한다?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정청래가 또 끼어듭니다. 정청래 자신은 뇌가 없을 정도로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일까 의심이 갈 정도 아니겠습니까?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법무부 차관을 공격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다라는 얘기보다는 서영교와 정청래가 너무나도 측은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러니 잘 돼가는 집안이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운영위원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감장에 나온 증인이 여러 명일 때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증인 선서를 하고 참석한 증인들이 연서명하는 경우는 보통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증인들의 부서가 다를 경우에 개별 증인 선서라든가 서명을 받는 것이 올바른 감사의 진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을 절약하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저 눈 감아주는 형태로 얼렁뚱땅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박찬대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지요. 양문서희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준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국악인들에게 국가를 대표하고 평생을 국가의 국악 예술 위해 살아온 사람들을 기생 취급을 했었던 양문석이 제정신입니까? 이것은 모욕 정도가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었던 그런 비하 발언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가 의원직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전국적으로 뜨거운 비난의 소리를 퍼붓고 있는데 기생 소리 한 지가 며칠 됐다라고 또 설화를 빚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입놀림을 거칠지만 가볍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문석이가 또 한 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재명이 올바른 자, 똑똑한 자를 공천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아주 꼴사나운 그런 모습을 양문석이가 또 한 번 연출해냈었지요. 박찬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으로 인권위에 또 권익위원회에
증인 선서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선서에 증인 선서를 권익위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가 그 이유를 물었죠. 권익위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개별적으로 선서 서명 날인하겠다라고 선서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상임의원이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할 뿐 합동 결혼식 마냥 집단 선서하는 것을 내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확한 지적이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런데 양문석은 이걸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행위를 국회의 기본적 권위를 들먹이면서 혼자 잘난 체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튀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사자를 공격해야 되니 얼마나 무식한 발언입니까? 얼마나 무식한 발언입니까? 국회의원이 도대체 증인 선서에 대한 기본 양식 소양도 갖추지 못한 채 소리만 지르고 억지를 부린다. 이러니 국회의원 말을 국민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국민의 소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하지요. 정말 무식해도 유분수이지 이 정도로 머리가 빈 자가 어디 양문석 하나일 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이번에 금메달감은 과방위와 법사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민희, 정청래, 장경태, 김우영, 서영교, 이성윤, 윤종군, 박지원, 추미애 등등 일일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무식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갑질한 자들입니다. 양문석이가 하는 말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양문석이 머리에 든 것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많은 증인들이 함께 선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모두 합동 결혼식에 나온 사람들인가? 아니, 김용원 권익위의 상임위원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서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옮겨서 인용하는 말 자체도 무식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다라고 해서 그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 말을 정당하게 양문석이는 인용하고 있으니 정말 머리가 비어도 한참 비어있는 그런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무도하고 특혜를 유혹하고 혼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계속 주게 된다면 국회 기본적인 권위가 수많은 사람들 개인들에게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정말 양문석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니 이런 저질 국회에 국회 기본적인 권위 운운하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 어느 누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니 인권위와 권익위가 부서가 다르고 조직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른데 한꺼번에 선서시키고 서명시킨다.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가자. 그걸 지적했던 권익위의 상임위원회 발언인데 이것이 무슨 하자가 있고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양문석 씨, 이참에 한번 물어봅시다. 양문석 씨라고 부르는 호칭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냥 양문석 하고 싶은데 아무튼 양문석 씨. 부서가 다른데 굴비 꾸러미 꿰듯이 같은 줄에 다 매달아 놓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까? 하찮은 생선들, 잡어들이 다 나오더라도 골라가면서
줄에다 매지 않습니까? 잡어들이라고 그냥 아무거나 다 꿰어서 늘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구별해서 줄에다 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식합니까? 인권위와 권익위가 같은 부서입니까? 정부의 조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배지를 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서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무식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나라를 위한 감사를 이룬다. 무슨 얘기가 건전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 기본적인 구원이 운운했는데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실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자들이 앞장서서 범죄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동호인들끼리 만든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국회의 기본적인 권위를 주장한다. 어느 누가 이 말에 공감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뻔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자를 공천으로 밀어붙이고 배지를 달아준 이재명이 어떤 자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확인하는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불쌍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지도자 덕은 지지리도 없는 국민들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니 이 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를 보면서 그나마 안위하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자기 자리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기와 닮은 자, 썩어도 이재명을 닮아야 사기치더라도 이재명과 아주 빼 닮은 자들을 고르고 골라서 국회의원 만들었으니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닮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부터 나라를 위해서 아예 일할 자격이 없는 부자격자이니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자들이 국민을 대변한다, 국민을 대표한다 이런 말을 어디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결코 갑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끝으로 NGO가 국감에 대해서 D- 평가를 내렸는데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사마다 연말이 되면은 연말 시상을 하지요. 방송사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축하하고 상을 줍니다. 국회도 연말쯤에 NGO가 정확히 평가를 해서 저질상, 막말상, 갑질상, 쌍욕상 등 전국의 생방송으로 수상자를 발표하고 민주당 아버지 이름으로 상을 주면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흥이 있어야지요. 여흥. 기생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다고 여기서 기생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국악인을 고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대를 화려하게 꾸미고 여흥을 즐기는 그러한 연말 시상식이 벌어지면 어떨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선고일이 D-11일 10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